노루선생의 역사저격 이번 편은 우리 현대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박정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박정희에 대해서 박정희도 공과 과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가 좀 많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서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만은 그 조부나 정조부의 친일 행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젊은이들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돈만 많으면 최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서슴없이 나온다고 생각돼서 저도 이 노루선생의 역사적을 하면서 참 역사를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참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역사학계가 사실 이 친일 행각을 하는 이병도의 그 졸개들이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하면은 교수 임명에 탈락시키는 이런 행태를 막 그냥 저지르고 있어서 참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병도 졸개들을 빨리 퇴진시켜야 됩니다. 좀 그 정치가들이 이런 걸 확실히 느끼고, 정치가들이 할 일이 있고 역사학자들은 진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중국이든 일본이든 진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결은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역사학자들이 진실을 알고선도 그걸 입을 다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박정희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박정희가 사실은 참 이런 사람이 있죠. 박정희는 반신반이다. 내가 이거 옛날에 이게 구미시장 남유진이라는 사람인데, 박정희는 반신반이라는 게 구미시장하던 남유진이가 경기 경상북도고 도지사 출마를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박정희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국은 뭐 경상북도 도지사 나갔다가 뭐 후보도 안 되고 탈락돼서 떨어졌지만 이게 구미시장이 이랬다고. 구미시장 국민 세금 갖다 박정희 기념관 만들고 사실 뭐 이랬다니까. 이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 몰입배라고 합니다. 몰입배. 예? 몰입배.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자는 사람들. 또 어떤 이런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 또? 이 간신이라고지. 예? 이런 사람은 간신이 한다니까. 이런 몰입배와 간신이 득실되는 세상이면 그 나라 망하고, 역사고금을 통해서 이 몰입배와 간신들이 득실하는 나라가 제대로 나라가 유지된 나라가 없어. 절단 나라 없었지. 우린 이런 사람들을 몰입배 내지는 간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국민시장이 있던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박정희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는 참 구미태생이요. 박정희 이 구미태생인데, 옛날에, 지금은 구미라고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 구미가 다 대구에 들어가 있었어. 대구. 그래서 사실 대구 출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박정희가 사실은 박정희 아버지하고 박정희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박정희 아버지가 박성빈 씨, 어머니가 백남희 씨. 그런데 여기에서 박정희가 사실 막내요. 오남 이녀 중 막내의 막내. 막내로 태어났다고. 근데 이 박정희 어머니가 박정희를 워낙 못 살았거든. 그래서 박정희를 사실 떼려고 간장도 마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서도 굴르기도 하고. 근데 박정희를 낳지.
근데 이 박정희 계보를 보면은 첫 번째가 박동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박귀희, 이 박무희, 뭐 세 번째 이거가 이제 큰 딸이지. 큰 딸인데 이분이 이제 박귀희, 뭐 쭉 있어가지고 이게 세 번째가 이 박상이요. 이 박상이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박상이. 그 다음에 이제 박한이. 그 다음에 막내가 박정희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큰딸 박귀희 씨가 이제 시집을 어디 가면 은씨한테 시집 간 거예요, 은씨. 은용표라는 분한테 시집 가서 요 은용표의 손자가 그 1박 2일 나오는 그 은지원. 그게 은지원하고 박근혜하고는 요 조카라고. 이게 박정희가 박근영이 그 다음에 박지만이 이렇게 났잖아요. 요 위에도 또 있지만 이렇게 났지만 이거 박근혜가 이제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되지 않소. 이게 은지원이는 박근혜의 조카라니까. 이 족보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박정희가 여기 이제 박정희하고 박정희 엄마의 사진입니다. 박정희와 엄마 닮아서 왜소하지 좀. 왜소하다고. 이 박정희가 사실은 어머니가 박정희 안 낳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얘기가 있어. 박정희가 그래도 엄마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고등학교를 나왔어. 고등학교를 나와서 옛날에 고등학교 나왔으면은 학교 선생님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바로 교사 자격증을 자격을 부여해줬다고. 교사 자격증 부여해서 교사를 하다가 보니까 개가 안 나. 개가 안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군인이 되기로 합니다. 근데 박정희가 이제 대구에 박정희가 사실 아버지가 소작인이요. 소작이는 디지털 일을 해도 지주가 다 뺏어가. 이 대구 소작인 했던 이 대구의 한 사람이 이 지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장승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잠깐 박정희하고 이 소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박정희 집이 이렇게 가난했어. 이거 옛날 좀 시골집이 아주 박정희 본가가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그러니까 박정희 엄마가 박정희를 왜 식구가 많으니까 안 하려고 그랬다가 났다는 얘기 말씀하셔서 금방 드렸지만서도 박정희 옆에 이렇게 잘 사는 집이 한 명 있는 게 이게 장승원이 집이요. 지준의 집. 여긴 소작이네. 박정희 아버지 소작인. 이 지준의. 이 장승원이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장승원 이놈이 나쁜 놈인데 이놈이 독립군이 이 장승원이 이놈이 당시에 경상북도 도지사 했던 놈이기 때문에 이 조선 사람이고 그래서 독립군 자금을 이놈한테 맡겼단 말이오. 맡겨서 나중에 독립운동 하려고 독립자금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 돈을 지가 갖고 독립군을 일본 헌병한테 밀고를 해버렸어. 그거 체포됐다니까. 장승원이가 밀고 해서 독립자금 안 주고. 근데 이 독립자금을 안 준 이 장승원이를 요 박상진 의사가 장승원이를 처단했다고. 처단하고 벽에다가 써붙였어. 왜 처단을 했는지. 이 악질 나쁜 놈이라고 딱 박상진 의사가 이 장승원을 처단했다고. 이게 자식도 다 알아.
이 장승원이 처단한 거를. 그 자식들이 이 지아버지 잘못한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들이 지아버지한테 반성하기커녕 더 연병 지랄을 떨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아주 나쁜 짓 다 골라서들 하고, 셋째 아들도 나쁜 짓 골라서 한 거예요.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해방 후에 그 수도 통장 하던 이 장택상이요. 이 장택상. 나중에 이놈이 국립총리관이 사업자서 그 이놈이 더더군다나 또 이 독립군한테 지아버지 죽었으니까 앙심 품고 친일 이 경찰 다 등용하는 거야. 이놈이 이랬다니까. 그래서 이 장택상이 또 딸이 또 무슨 이 박성진 의사 또 폄하하는 책도 쓰고 이지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주 장승원이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볼 때는 이 지주 장택상 장승원이 여기 쫓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 못 갈 것 같으니까 야 이거 학교 선생으로는 이 소작인을 벗어날 길이 없구나 하고 지가 군인 되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가 선생하던 때인데, 이렇게 선생만 잘했으면 박정희도 참 되겠었는데, 이 군인이 되기를 결심하면서 이제 박정희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박정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로, 이거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거지만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로 지원을 했는데 박정희가 나이가 많다고 탈락됐습니다. 탈락되니까 박정희가 무슨 수를 썼느냐, 이렇게 혈서를 써서 혈서. 일본군에게 멸사봉공 견마무면 개견자 말맞자요. 개나 말이 돼서 충성을 하겠다고 박정희가 요 편지를 딱 보내니까 만주군에서 아주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야 조선의 청년이 이렇게 혈서 써서 일본군에 지원하니까 니들도 빨리 일본군으로 지원하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 그게 만주일보 1939년 3월 31일자 7면에 대대적으로 실어했다니까. 이것이 일본 국회 도서관에 있어. 일본 국회 도서관에 이것이 지금도 보관돼 있다니까. 이런 빼박의 증거가 있다니까. 이 박정희가 완전히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 놈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빼박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아주 그냥 견마라는 건 개견자 말맞자요. 이게 박정희 군관 지원이요. 여기 이제 요 사진은 박정희가 이제 여기 지원돼 가지고 육사 나와서 소위인관에게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이 만주군관학교 들어가면서 박정희가 아주 이 만주군관학교에 나온 만주군들, 만주군들, 요걸 줄여서 그냥 만군이라고 하는데, 이 만군 세력이 한국에 무지하게 많아. 만군 세력이. 이 만군 때문에 박정희도 뒤질 뻔한 거 사는 거예요. 박정희도. 요 만군 세력을 하여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만군 세력이 우리나라에 암약하고 있는 다 지도자급들의 세력들이 만군 세력이 무지하면서 그 박정희가 사실 1944년 일본 육사를 졸업합니다. 예? 여기 일본 육사요. 일본 육사를 졸업하는데 이때 그 일본 육사였던 니구모 중장 이 일본 중장놈이 박정희 보고 일본인보다 또 더 일본인답다고 했다니까. 박정희 보고. 근데 박정희가 창씨 개명하는데 닭깎기 마사오 아니요. 닭깎기 마사오.
요거를 뭐 한번 쓰면 뭐 고복 정웅 이렇게 쓰는데 학각기마사 이름이 있으면 또 있어. 일본 그 저기 이름이 오카모토 미노루예요. 요 일본 말도 또 바꿨다니까 박정희가. 요 요거는 이 강본관 이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일본 말로 또 개명을 또 했어. 이 저기 닭깎이 마사오에서 오카모토 미노루로 또 개명하고 43년에 졸업하고선 45년 7월 이 40년 졸업하고선 그 관동군에 배치를 됐는데 소위라고 아까 요 소위 아까 요 소위 요 소위 계급장 나고 관동군에 배치가 됐는데 관동군에 배치돼 가지고 어디하고 싸우면 태양산에 있는 조선의용대 나 그 저기 저 공산주의 계열 거기하고 관동군하고 싸우고 이 독립군 투부라는 데도 뭐 가자막으로 사료돼요. 이 관동군에서 있다가 45년 7월에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을 합니다. 중위 7월에. 근데 한 달 뒤에 8월에 딱 해방이 된 거예요. 그 중위계급장 달고 나서 딱 일본이 해방됐으니까 일본에 있던 관동군 사령부서부터 다 일본으로 갔을 거 아니요. 공중했던 병신이 된 거예요. 병신이 돼가지고 그냥 무장해제되고선 빌빌거리고 있다가 뭐 저기 들리는 말은 뭐 독립군 뭐 저 광복군에 무슨 소대장을 했네 중대장을 했네. 그건 참 웃기는 얘기요. 응?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거짓골 돼가지고 거짓골에 대해서 다시 고향으로 온 거예요. 이 박정희가 일본군 군인이 된다고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셋째 박상희입니다. 박상희가 그 아주 그냥 그 똑똑하고 친척 중에서 형제 중에서도 박정희가 가장 잘 따고 가장 잘 따고 박정희를 또 해방 후에 거짓골로 온 거로 엄청 질책하고서 너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평생 충성을 다하라고 군인으로 나가라고 국방경비대 지금 모집하니까 군인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박상희가 사실은 빨갱이요. 박정희 형 박상희가 이게 삼남인데 박상희가 빨갱이라고. 경상북도 책임을 지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박상희의 영향을 받아서 박정희도 빨갱이가 된 거예요. 박정희도 군대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빨갱이 책임자가 이렇게 빨갱이 책임자가 된 거예요. 박정희가. 여기에 이제 6.25 전에 걸려가지고 박정희가 지 공산당 놈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불었다고. 이 사형 맞을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만군 사형 직전에 만군 출신 누구냐? 요 놈이 있었단 말이야. 간도특설대 독립군을 잡던 이 민족 배반자 이 백선엽이가 있었단 말이야. 백선엽이가 박정희를 구해준 거예요. 백선엽이가. 이게 백선엽이가 간도특설 때 있을 당시 사진이요. 백선엽이가. 이게 얼마 전에 죽었지? 응? 90 몇 세까지 편안히 살다가 뒤졌다니까. 이런 나라가 어딨어. 민족을 독립하겠다는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는 이 조선놈. 이놈이
대한민국 참모스키나까지 해먹고, 이놈이 박정희를 죽을 건 살려준 거요. 근데 당시에 이 박정희를 수사했던 놈이 요 놈이 요 특무대장 김창룡이라고. 요 놈이 박정희를 요게 이제 김창룡이 백선엽이 여기 이제 이후락이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박정희를 죽을 뻔했는데 이 김창룡이가 이 공산당 놈을 다 풀었으니 박정희는 나가도 죽소. 나가도 죽으니까 걱정 마시오. 하고 풀어준 거예요. 사실 이 백선엽이가 박정희를 구해준 거예요. 이 아까 망군 이 백선엽이 다 망군 출신들이거든. 그러니까 망군 같은 망군이라고 박정희를 구제해 준 거예요. 구제해 주고선 결국 박정희가 요 박정희의 요 사진이요. 허위로 진술하는 박정희가 기세했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완전히 뺀치돼 가지고 이제 뭐 구제 불능였을 때 당시 사진이에요. 이게. 요분이 그 8월 월남 파병했을 때 박정희가 월남 한국 파병했을 때 파월 사령관 하던 그 최명신 장군 여기가 이 좌익의 그 경력이 있던 박정희는 항상 이 군대 내에서 사이드야 사이드. 주목을 못 받고 뒷전이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여기서 이 별 두 개다고 그냥 제대할 판에 이 박정희가 이 중심의 모습가 항상 사이드였는데 박정희를 구제한 게 5.16이요. 이 5.16을 나중에 이 미국 문서가 이제 몇십 년 만에 나왔어. 나오니까 박정희의 5.16을 누가 일으켰냐? 미군이 일으킨 미군이 이렇게 미국인이 자 여기서 이 최명신이나 이런 다른 김신 장군이나 다른 장군들이 있지만 유독 박정희를 지목한 게 뭐예요? 박정희가 이 공산당은 생각을 않고 친일파 노릇을 한 것이 미군 눈에 띈 거예요. 왜? 친일파 노릇 받으면 미군한테 또 충성하는 거를 배웠거든. 해방되면서 친일파 놈들이 미군한테 아주 열렬히 충성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 친일파 경력이 있는 박정희를 선택한 거예요. 미국이 그런 반면 미국이 박정희 5.16 쿠데타를 은연중에 지시를 해서 박정희가 3,000명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 박정희가 요런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박정희의 변신인데 박정희가 4.19 딱 끝난 지점에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었던 박정희였단 말이에요. 그때 부산 군수지원 사령부 사령관이었으니까 박정희가 마산유족회를 전화했어. 전화해가지고 마산유족회 회장 노현섭 회장한테 전화해서 박정희가 나 부산 군수지원 사령관 박정희입니다. 나도 박상희가 죽었으니까 4.19의 희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족 회장을 한번 만납시다. 해가지고 그 박상희 부인이 활동하는데 차량도 지원하고 박정희가 막 했다고. 하고 났는데 5.16 혁명이 딱 일어난 후에는 또다시 바뀌었어. 박정희가 또다시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이 노현섭 회장을 구금해가지고 강제로 징역을 때려가지고 평생 고생하게 만들었다. 그 박정희가 완전히 변신의 귀재예요. 변신의 귀재라고. 어떤 사람은 시대가 그래서 박정희도 어쩔 수 없이 일본한테 충성하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생계형으로 그랬다면은 이해가지만 동시대에 박정희와 같은 태어나서 일본군한테 한 명은 혈서를 써서 지원했지만 한 분은 징집돼 가지고 일본군 갔다가 탈출해 가지고 광복군이 된 분이 계세요. 이 동갑 한 살인가 박정희가 한 살 지금가 그런데 이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한 명은 혈서 써가지고 일본군이 자청해서 된 반면 이분은 일본군에서 징집돼서 갔다가 탈출해가지고 광복군이 된 거예요. 이 장준하 선생의 광복군 사진입니다. 자, 장준하 선생, 예? 노동서 선생, 백준엽, 김준엽 선생인가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 장준하 선생은 이 동시대 박정희하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준하 선생을 결국은 누가 죽여? 박정희가 죽였지. 이 장준하 선생을 박정희가 죽이고 장준하 선생을 막 이리저리 탄압을 숱하게 했어. 이렇게 징역도 보내고 막 탄압을 숱하게 했더니 결국은 장준하 선생을 이렇게 죽였어. 박정희가. 그런데 나중에 장준하 선생이 이 6월이 나와버렸다니까. 딱 6월이 딱 나왔어. 딱 6월이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오한마루 딱 찍은 자국이 작잖아. 오한마루 오한마루 딱 찍어서 사망케 하고 낭떠러지에 슬쩍 밀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오한마루 딱 찍은 자리가 딱 나온 거예요. 이 장준하 선생을 이렇게 이 박정희가 타살시켰다. 박정희가 죽인 거 이렇게. 예? 이 장준하 선생 타살이 낭떠러지에서 일부러 밀어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 짓거리를 박정희가 했습니다. 이게 장준하 선생 어릴 적 사진입니다. 요게 누구요? 문익환 목사님이지. 응? 여기가 윤동주 시인입니다. 여기가 송문교 의사님. 장준하 선생. 이 동시대에 어떤 분은 이렇게 독립군으로 가고 어떤 놈은 지 출세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거기다가 남조선 노동당 빨갱이 짓을 또 하고 그러고선 또 변신을 해서 이제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또 이렇게 박정희의 변신을 거듭하는 이런 카멜러 같은 인생입니다. 카멜러 같은 박정희 인생. 자, 5.16 쿠데타. 요 사진이 하나 더 있네. 여기 이제 장준하 선생이 막사이상을 받으면서 이 테레사순입니다. 테레사순님과 장준하 선생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훌륭한 테레사순님 같은 훌륭한 분 상을 주면서 한국의 장준하 선생을 모시다가 상을 줬습니다. 이런 사진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5.16 쿠데타를 3,000명 군인들이 구선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박정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집권을 하는데 이 5.16 쿠데타를 박정희가 3,000명들이 구선 일으켰는데 이 5.16 쿠데타의 뒷병이 누구요? 미국 문서에서 해제된 문서에 보니까 미국이 5.16 쿠데타를 지원한 거예요.
자, 이 5.16 쿠데타를 여기 이제 해제된 미국 문서에 5.16 쿠데타 CIA 미국의 정보국입니다. 가장 성공한 해외 공작. 이게 이제 그 미국 문서 해제된 데서 나온 겁니다. 이 박정희의 그 뒷배경이 미국이구나. 그 박정희의 그 쿠데타를 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행진을 딱 하죠. 이게 5.16 쿠데타 지원을. 이게 주도를 누가 했냐면 이제 전두환이가 해가지고 요 사진은 5.16 직후에 요게 이제 비서실장 박정주고 요게 차지철인데 요건 대위 요건 소령 박정규하고 차지철이 가니 여기 이제 박정희 주위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이 박정희 상관 그 장동영인가가 막 연설할 때 이쪽에 모여있으니까 사진을 턱 찍은 거예요. 기자가 함께 차지철이가 너희 새끼 일로 와가지고 아주 그냥 다 뺏길 뻔했는데 아는 사람이 구해줘가지고 요 사진 한 장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요 사진 그 기자가 이 사진 한 장 찍은 거예요. 이 박정희가 요 5.16을 하고선 결국은 이제 장도영이는 이제 바지 사장으로 쫓겨나지. 미국으로 쫓겨나서 장도영이도 이제 목숨 걸고 쿠데타 일으킨 놈이 주인이지 껍데기 있던 놈이 주인이요. 5.16 쿠데타 후에는 또 박정희가 뭐로 변신하냐? 반공투사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 박정희가 딱 일본 갔을 때 하는 게 혁명했을 때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떠올랐다는 게요. 박정희가. 자, 박정희가 딱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북한에서도 김일성이가 박정희가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박정희가 누구냐 했더니 구미에 있던 박상희 공산당 박상희의 동생이요. 그러니까 좋다 잘됐다 그랬을 거 아니요. 그래서 박상희의 친구인 같은 공산당인 이 황태성인을 내려보냈어. 남한으로 박정희를 만나게 하려고. 이 황태성이가 누구냐면 박정희가 아까 못 살던 초가집 있죠. 바로 윗집에 살던 집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 황태성이 이 800배급이고 잠을 자고 그랬다니까. 막내니까 황태성이가 아주 이뻐해주고. 근데 이 박정희가 딱 되니까 북한서 이 황태성이를 내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정희가 안 만나. 그러다 막바로 황태성이를 간첩으로 불어서 죽입니다. 마지막에 황태성이가 정의야 네가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다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간첩 황태성이라 썼는데 이 황태성 간첩 사건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런 거는 아마 잘 기억들을 못할 텐데 박정희가 이제 이 공산당에서 갑자기 이제 반공투사로 또 바뀌는 겁니다. 일본군에다가 공산당에다가 반공투사라고 이렇게 또 변신을 또 하는 겁니다. 요 사진은 박정희가 청와대 입성한 후 만주 군관에 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요 박정희가 여기 있고 요게 누구냐면 큰딸 박근혜입니다. 요게 박근혜고 여기 박정희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박정희고 서있는 게 박근혜고 요 사진이 아주 친일파들 다 모여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구하려고 저기 같은 사람이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이 사진을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프린트하게 됐는데 이게 만군이라고 하죠. 만군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싸그리 다 죽일 놈들, 친일파 놈들. 예? 박정희가 죽을 뻔한 사형당해서 이제 공산당으로 죽을 뻔한 거를 구해준 사람이 이 백선엽이라고 있죠. 백선엽이 늙어서 박근혜가 정권 잡은데 백선엽한테 아주 깍듯이 인사하는 분. 이게 왜 지 아버지 죽을 걸 살린 걸 알거든. 이게 백선엽한테 아주 정중하게 아주 저를 하는 거야.
백선엽과 박근혜거든요. 아주 그냥 박근혜가 아주 다 알아. 아는데 이 박근혜가 또 지랄 연병을 들어. 나중에 아까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말씀드렸죠. 박근혜가 이제 대장으로 예편하고 다시는 이날에 본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이 자기가 지랄한 거 알거든. 이게 박근혜 박정희가 이제 별 두 개에서 혁명 저기 이제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별 갑자기 4개로 요거하고 똑같은 재판이 누구요? 전두환이지. 전두환이가 또 신명을 다 바치겠다 하면서 이렇게 또 전두환이가 딱 등장하면서 요것도 별 두 개로 또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갑자기 똑같이 별 4개로 선행합니다. 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청산되는 역사는 반드시 대표된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박정희 후에 전두환이가 또 이렇게 똑같이 지도 별 2개라고선 12.12 군다 이렇게 갑자기 별 4개 대장으로 전역하는 장면이요. 여기에 이제 사역사의 창조 신명을 바치겠다면 조선일보 다 빨아놓은 거야. 이 조선일보 놈들이 이 북한군이 딱 남아났을 때 또 빨아줘야지 또 이게. 인민군 서울 입성 이 조선일보 호에 탁 돌리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애국 집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북한에 갔다면 김일성이 열렬히 빨아줄 사람들이라니까. 왜? 보수라고 참 얘기를 하지 말한다니까. 왜? 기본적으로 이 조선일보라 이런 보수가 아니요. 일제 찬양을 했던 민족 배반했던 게 첫 번째 보수가 아니요. 보수 첫 번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애국자, 민족주의자. 우리 민족을 어떻게 뭐라고 보는 극렬하게 막 그냥 열을 내고 하는 사람이 보수요. 이 보수 아니지. 조선일보가 일본한테 그렇게 칭찬하다가 딱 그 다음에는 이승만한테 권력 그 힘이 거기 갔다고 이승만을 물고 빨아주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딱 되니까 박정희 또 빨아주고 전두환이 딱 대통령 되니까 전두환이 또 그렇게 빨아주는 거예요. 아주 인간 전두환 해가지고 이 조선일보 이런 조중동 같은 이런 신문사는 우리나라도 없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솔직한 얘기로 이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신문사 몇 개 있어. 아주 서울 신문사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전부 북한에 갔다 오나 봐요. 김일성이 아주 그냥 핥고 빨고 별짓 다 해주지. 이거를 애국이라고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박정희가 청와대에서도 박정희가 이런 일본 군복을 구호에다 입고 청와대에서도 내가 이때는 진짜 꿈도 많은 청년이었다고 하면서 일본 군복 입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결재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박정희가. 자, 박정희가 이렇게 박정희가 이렇게 됐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겠어? 일본에서도 다 통을 차고 있는 거 아니오. 이게 프레이저 리포트락에서 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나는 보고서예요. 이게 리포트 보고서입니다. 미국서는 이 박정희를 스네이크박이라고 한다니까. 뱀과 같은 독사 같은 놈이라고. 아주 별로 좋아도 안 해. 박정희가 다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최고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10환짜리를 1원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 화폐 계획이요. 이게 하고선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쫄딱 망했다니까. 자, 일본서도 누구냐 했더니 이 옷가무도 미는 옷, 이 다카키 마사오라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딱 일본군 했던 박정희라는 사람이 딱 된 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통제하고 있고. 또 이게 미국의 케네디요. 케네디가 한국 개발에 일본 참여가 필요하다고 케네디가 일본 사람을 불러다가 일본 수장들을 불러다가 독려를 한다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은 저렇게 팽해도 상관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한미동맹 하도 그러지만 적당한 원거리에서 한미동맹이 가능한 것이지. 자, 우리가 힘이 쭉 빠져봐. 베트남 월남처럼 미국이 자기 이익을 해서 쑥 빠진다고. 그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왜 몰라. 그러니까 자주독립국가는 절대 자기가 힘이 있어야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맨날 미국은 바지만 붙고 형님만 믿겠다 하다가 조선이 중국만 믿겠다가 당했잖아. 그러면 그걸 다시 당하지 말아야지. 자, 이 케네디하고 일본 수장들하고 상담하는 점입니다. 자, 일본을 한국 경제에 참여시키려고. 그러면 일본서 볼 때는 한국이 박정희가 일본군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본서도 입장이 좋은 거예요. 어떤 현상을 만들려고? 이런 현상을 만들려고. 한국을 일본의 자원기지로 만들려고. 이렇게 선순환해서 쉽게 가마우지 경제를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을 도와준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당시 있던 기시노부스케하고 박정희입니다. 이 기시노부스케가 누구냐? 이 기시가 얼마 전에 죽은 아베의 할아버지요. 자, 기시노부스케하고 박정희하고. 이 박정희가 이 문서에 미국 문서 해줬는데 뭐 1961년부터 65년까지 박정희의 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6,600만 달러다. 현재 가치로 2조 1천억 원을 받아 처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경제가 완전히 일본 나라한테 종속되는, 다시 재식민지가 되는. 박정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립형으로 나갔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발전했지. 우리 국민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을 믿고 우리 국민끼리 합치면, 박정희가 출연 안 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경제 발전이 빨리 됐지. 여러분, 이걸 보시고도 박정희가 다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를 누가 성장시켰나? 박정희가 성장시킨 거 아닙니다. 박정희가 일부 고속도로 깔고 뭐 7광구 선언하고 일부 한전도 있지만 이렇게 과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박정희가 쿠데타 후에 일본하고 미국이 하도 일본하고 화해하라고 하니까 한일 협정을 맺습니다. 한일 협정을 맺는데 이게 진짜 굴욕적인 협정이요. 자, 한일 협정이 뭐예요? 우리가 일제치 35년간 이 침탈된 이 국권을 회복하고선 이 침탈된 35년에 대가를 받는 거요. 대가를 협상하는데 이 35년 침탈하고 한마디 없어. 식민지 집에 사과 한마디 없고, 여기다 따르는 뭐요? 종군 피해자. 왜? 종군 위안부. 종군 위안부나, 또 우리 원폭 피해자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또 강제징용. 이런 거 하나도. 또 약탈문화재. 우리나라한테 약탈문화재 다 뺏어갔잖아. 이거 도로 반환받았는데 이거 하나도 안 넣고 그냥 한일협정 해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굴욕협정에서 더군다나 일본 김종필하고 누구야 이 한국한테 일본이 또 뭐 건물 줬다고 도료
한국이 일본한테 줘야 된다고 이질을 했다니까. 이런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한일 협정에서 우리가 받은 게 무상 3억 불이요. 3억 달러? 여기 김정필하고 오히려 이 김정필하고 오히려 회담에서 이걸 결정을 봤는데, 김정필이가 갔다 독도 문제가 자꾸 자기네 땅이라 그러니까 독도를 비행기로 가서 아주 폭파해버리려고 했었다니까. 김정필이가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 내 나라인데 그 대마도를 폭파해야지. 아니면 일본 그 구마모토 현을 폭파하든지. 자, 무상이 3억 불이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독립축하금으로 줬다니까. 독립축하금으로.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35년간 침탈된 이 피해 대가를 무상 3억 불로, 그 다음에 차관 2억 불이요. 이거는 돈 꾼 거예요. 꾸는 거니까. 꾸면 이자 우리가 줘야 돼. 그리고 민간 상업 차관이라고 또 차관 하나 1억이요. 이렇게 해서 다 5억 불로 퉁친 거요. 그러니까 굴욕협상이라고 다 대모 이렇게 막 하는 거요. 이거를 후손한테 넘겨줬어야지. 후손한테. 뭐 이거 받아가지고 뭐 포항제철을 세웠네 어쩌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일부분이고 사실 박정희의 그 비자금이 상당히 있었어. 상당히. 그 비자금이 본인의 판단으로는 최태민한테 흘러간 거로 보여요. 뭐 최태민의 자식 최순실이 그 비자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왜냐하면 박정희가 갑자기 비명 행사했잖아요. 총 맞아서. 박정희가 맞고 나서 이 박근혜한테 갑자기 왔는데 그 돈을 최순실 다 빼돌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이래서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위안부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흘러당 그 딸년이 또 이렇게 협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협상. 이게 10억 N이라 가지고 우리가 100억 받고선, 이거는 우리 조선 여성들이 일본군한테 그 변선 노릇하고선 결국 100억 받아가지고 퉁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이 한일협상에서 이지랄해서 우리 피해 대가를 퉁치고, 딸녀는 또 화장실 했던 우리 조선 여성들의 화장실 역할을 한 거를 가지고 이 100억 원에 퉁친 거 아니오. 이런 짓거리를 팅팅한 이걸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도 쫓겨났지만, 자, 대통령이 돼가지고 18년 박정희가 대통령. 우리나라는 사실 대통령이 사실은 임금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참 많은 우상을 받아왔지만 박정희를 알면 알수록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고, 이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합니다. 유신. 요것도 유신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아주 그냥 박정희가 형용하고선 메이지 유신을 아주 이 지사들을 칭송했듯이, 이 메이지 유신을 따서 이 명치 유신을 따서 유신 헌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10월 유신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종신 이제 대통령 해먹으려고 이제 하는 거야. 이게 박정희가. 그러니까 반대라니까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되고, 요게 이제 요 장면이 아주 10월 유신 아주 그냥 선전하는 작태예요. 이게 10월 유신 100억 불 소출, 1000불 소득 어쩌고 하면서 그린 거에서 선전하는데,
이 박정희가 아주 그냥 이 유신하면서 이제 정국이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해요. 요게 차지철이가 경호실장 하면서 이 전두환하고 노태우입니다. 이게 둘 다 나중에는 또 대통령을 해먹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전두환이가 이제 선두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노태우가 이제 둘 다 뒤징 뒤였지만 이 차지철이가 이 짓거리 합니다. 신민당이건 학생이건 땡크를 밀어서 캄보디아처럼 2, 300명 죽이자. 자국민을 죽이자고 선동하는 이놈의 제정신이요. 이놈의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기다려라. 사태가 악화되면 내가 직접 발표명령 내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에서 300명이 있어가 우리는 100만이나 200명을 죽이면 어떠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판에 자국민을 이렇게 죽인다니까. 차지철의 이 박정희의 오른팔인 이 김재규가 중정동에서 술 퍼먹다가 에이 개새끼하고 쏴 죽인 거예요. 이놈 쏴 죽이고 쏴 죽이는 한 발에 박정희 배때지 간 거예요. 이 영화도 나왔잖아요.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영화도 나왔잖아.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공백이 생기잖아요. 에?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12.12 사태 일으켜서 지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 전두환이. 요놈이 권력 잡은 거. 그러니까 전두환이 또 조선일보 이놈들 탁 빨아주잖아 또. 아주 쫓아가서 그냥 전두환이가 막 그냥. 제가 일본 놈한테 배운 거 나쁜 거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센 놈한테 붙어서, 응? 힘센 놈한테 붙들어서 힘센 놈한테 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힘센 놈이 최고예요. 그거는 완전히 일본 놈들 아주 내가 말씀드린 종특이라고. 일본은 무조건 정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 힘센 놈이 최고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이 조중동 이놈들이 아주 쏙 빼닮아서 배워가지고 일본 놈한테 배워가지고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합니다. 자, 여기서 박정희의 여성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가 마지막 죽을 때도 젊은 여성 품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죽을 때도. 박정희의 첫 번째 부인 김호남 씨입니다. 요분 딸이 이분이 딸 하나 낳고 박정희하고 이혼했는데 요분 딸이 이 박재옥 씨입니다. 박재옥 씨.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진은 이혈란이라고 요 여자가 이대 출신인데 함흥 사람입니다. 함흥 사람인데 함흥 부잣집 딸인데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이 일본한테 친일해가지고 땅덩어리를 내린 지주들 다 땅을 못 수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시에서 남아있는데 박정희를 세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동거를 했는데 박정희가 알고 보니까 빨갱이였네? 이게 이연란이가 박정희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빨갱이로 적발돼가지고 죽다가 그 만군 백선엽이가에게서 만군한테 도움받아서 풀려난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박정희가 완전히 얼굴이 병색이 아주 그냥 초췌한 모습이죠. 이 사진.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분은 나중에 중됐습니다. 여성. 그래가지고 수덕사에서도 와 있었습니다. 근데 유경수가 이분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도움 안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또 정보부 통해서 도움 받아가지고 유경수는 이게 50년 12월 12일 날 그 대구 계산성당에서 하는데 유경수 아버지가 육정관입니다. 육정관인데 옥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경수가 요 당시 이제
응? 김우남 여가하고 딸이 하나 박지옥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 유경수가 처녀 시집을 가는 걸 원치 않았을 텐데 육종관이가 좀 빨리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박정희를 끝까지 육종관이는 유경수 아버지는 사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게 대구 계산 성당에서 결혼식 한 사진인데 줄에 쓰는 사람이 박정희 양과 유경수 군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요 사진은 박정희가 쿠데타에서 익히고 나서 박정희가 그때 당시에 영화배우 김사마 씨를 맨날 끌고 가서 드립고 잤던 이 김사마 씨입니다. 이 김사마 씨가 그때 결혼해서 이렇게 애도 있는 애엄마 했다니까. 근데 맨날 정보부원 데리고 가서 끌고 가는 거야 박정희한테. 박정희가 맨날 이 여자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경수도 징글징글했을게요. 아버지가 바람 펴가지고 잔뜩 데리고 있었던 거를 보면서 커가지고 이 박정희가 바람 피는 걸 아주 가장 싫어하는데 박정희가 권력 잡고선 힘세니까 그때부터 막 개판이야 막. 이 유부녀를 막 뺏기도 하고 뭐 술 먹을 때마다 뭐 여자 뭐 당연한 거고.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박근혜 역시 아버지처럼 200여 여성 피해자들을 한낱 소모품으로 보였는지. 왜냐면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박근혜가 그 여자 한 분이라도 찾아가서 아버지 대신 사죄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근혜가 직접 찾아가서 아버지 잘못을 사과한 거 보면 박근혜가 사과할 줄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한테 불려간 여성들이 영광스러워서 지목등이 뒀다는 생각을 박근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역대 어느 임금도 유부녀를 자기 놀이개로 삼는 게 어떻게 드물다. 이 천인공노할이기 때문에. 임금님이라고 아무리 해도 그 양반집 규수 아니면 신하의 유부녀를 갖다가 억지로 강제로 막 잡아다가 그 짓거리는 안 했거든. 이 어느 임금도 잔인한 독재의 딸이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언제쯤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대통령이 될 자와 안 될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정당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이런 한 물장에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킵니다. 이 박근혜가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되는데 이 박근혜가 이 최태민하고 이 박정희하고 나이가 연배요.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지 큰딸년이 지 아버지 뻘 되는 것 같아. 미쳐가지고 저러니까 환장할 일이야. 근데 이 최태민이 근데는 박근혜 헛까먹어 들인다니까 박정희도 헛없이 최태민이 그냥 아무리 비리가 많아도 그냥 놔둔 거요. 이 최태민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를 건드렸어. 건드려가지고 최태민이 까라는 대로 박근혜가 깠다니까. 까라는 대로. 결국 박근혜의 타임지 박근혜가 후보 딱 되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타임지에서 더 스트롱맨스 더 그러니까 이 박정희 그 독재자의 이 스트롱맨 딸이라고 하니까 이 우리나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힘셌던 박정희의 딸이라고 엉터리 해석을 하니까 막바로 타임지에서 바로 이걸 냈습니다. 이 딕테이터 딸, 딕테이스 도터 요거를 금방 바꿔서 타임지에서 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고. 이 독재자의 딸을 우리가 또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더니 결국은 위안부 합의를 이렇게 엉터리를 해버리고 이때 그 윤병세 이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데 합의가 됐다니까. 이렇게 개판했다니까. 자, 박근혜가 이 백선엽의
그 독립군 투보다는 간도 특설대 장교였던 놈한테 이 인사하는 거야. 이놈도 나쁜 놈, 이놈도 나쁜 놈. 쳐죽일 놈들. 박정희가 막 이 나라 중국에서 무엇인가 가리킨 듯한 이런 사진을 내보내면서 박정희 이 구미에 가면은 아까 구미 내 시장 얘기를 했죠. 구미시장 남유진이 박정희는 반신 반인이라고 박정희 신이라고 이 구미 박정희 이 기념관을 가보면은 이 일본 얘기는 쑥 빼 있어. 내가 가보니까 문화 해설사도 일본 얘기는 쑥 빼고 박정희가 군인 대한민국 국군이 돼가지고 청렴한 군인으로 했다가 5.16 혁명 쿠데타지 혁명도 아니고 5.16 쿠데타 이 혁명으로 해서 이 나라를 중국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뻥을 치고 있어. 지금도 박정희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일본 그 얘기를 쭉 하고선 이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건 쑥 뺀다니까. 그래서 오직 박정희 잘한 줄만 부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정희의 공과 과가 있지만 과가 엄청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박정희 딸도 일본이 정윤회 2번이 최순실 3번이 박근혜라고 결국 그러다가 탄핵받아가지고 쫓겨났고 지금은 윤석열이가 1번이 법사라네. 법사 2번이 김건희고 3번이 윤석열이야. 요거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 자, 우리가 아까 어느 분의 설명처럼 언제쯤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대통령이 될 자와 안 될 자를 가릴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되는 국민 수준이 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뽑으니까 지금 또 남북관계도 굉장히 오염하고 내가 참 문빠였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자, 그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일으켜준 거요? 정말 여러 그 국민들이 그 고생하면서 촛불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요. 그러고서 문재인 정권을 세워줬더니 달랑치 임기 하나 끝내고선 빨간당으로 그 정권을 도로 넘겨줘? 이런 어불성 소리 어디 있어? 그러면 그때 촛불 든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라고 촛불 들어가지고 권력을 내렸더니 참 이런 참 무식한 놈을 또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에 한 획을 긋게 만들어 놨으니 참 난 문재인도 참 속상하오. 어쨌거나 이 나라 국민들은 이런 걸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리라 믿고 오늘 박정희 편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박정희가 공도 있지만 과도 이렇게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정희를 올바로 평가해야지 박정희라는 박자만 끓이면 잡아 죽일 듯이 대드는 이 보수도 아닌 보수라고 한 참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 전에 북한에 갔다 오면 김일성이 아주 빨아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박정희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해안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노루선생의 역사적인 박정희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